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 했지만요. 2부는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부터 함께할 전문가님이신데요. 나이트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굉장히 떨고 계시는데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물이 굉장히 좋으신 나이트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인사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지켜드릴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네, 이 나이트라는 이름이 좀 인상적이에요. 밤이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나이트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네, 나이트라는 의미가 밤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네. 영어로 중세시대 때 이 한나라를 수호하고 그리고 왕과 왕비를 지켜주던 네.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기사를 뜻하는 의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트요? 네네. 네. 한마디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이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과의 개인 투자자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전쟁터에서 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매매 전략과 그리고 방패막이가 되어서 든든한 수호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나이트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밤 나이트가 아닌 기사 나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트 전문가님의 이력을 조금 더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력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S사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S인베스팅 코리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F사의 전문가로 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F사, S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어딘지 알 것 같은 이 느낌. 조금 더 전문가님을 또 탐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의 이 투자 전략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포인트일까요? 우선 최근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연일 악재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시장 흐름에 따른 좀 트렌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 매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매매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네. 이 재료의 캐파를 가늠을 하고 확인을 한 이후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하여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한 그런 타점을 제시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네, 시나리오 매매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또 가져가신다고 하는데요. 이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첫 열린 따끈따끈한 노란 톡방입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조금 더 빠르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이트 이름답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수호해줄 기사라는 뜻입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생방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톡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이야기 듣기 전에 오늘의 한 줄 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조금 더 빠르신데 전문가님 오늘 처음 열린 노란 카톡방이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줄평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주식왕 한 줄평 흐름에 따른 트레이닝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넓은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흐름을 알 수 있죠? 자, 흐름을 보려면은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봐야겠지만 글로벌적으로 이 미국 증시와 그 유럽 증시 모두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 마감을 한 이후에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유럽 증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미국 시장이 또 열리게 되는데 새벽 11시 반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한마디로 글로벌 증시는 24시간 쉼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많은 이슈들과 뉴스들 그리고 경제 지표 등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대세적인 흐름들을 파악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흐름에 따른 트레이닝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이야기로 오늘 한 줄평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우리나라 증시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 정확한 전략을 전문가님께서 조금 흐름에 맞게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서요.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혹시 톡방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처음 열린 톡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주린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황성국님 안녕하세요. 이성희님도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지금 4번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인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투자자분들의 주식 계좌를 확실하게 수호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들어와 주시면 거기에 맞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급하게 또 물어봐 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답변을 여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생기셨어요 라고 또 남겨주시고 있는데 저희 잘생긴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매매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재료의 캐파를 가늠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최근에 지난주에 수익 실현했던 이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분리자들을 인수한다라는 이슈 속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와 그리고 블리자드 관련주가 좀 이슈를 받겠구나라고 이 뉴스를 체크한 것이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 아마도 수요일이었던가 그 11시 경이었습니다. 저녁 11시 경이었는데 네. 네, 그 다음 날 분명히 이 재료가 크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블리자드 또한 83조 원이라는 맞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어마무시한 가진 돈으로. 공룡 네.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하죠.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세계의 빅딜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메타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무를 기본적으로 보다 보니 네. 재무가 빨간불이 떠 있고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네요. 네, 매출은 좀 그냥 쏘쏘하지만 네. 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 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네. 이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리고 블리자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러한 주가 그 재무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별로 실적이 좋지 않고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완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대장의 그 완구의 대장이라고. 네, 완구의 대장이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손오공이 블리자드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재료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적으로 자리를 보아하니 보시게 되면은 2,500원 부분 밑에서 그 전날 이 이슈가 뜨기 전날 네. 이렇게 밑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그 개장과 동시에 2,700원 부근에서 이제 시가를 형성하면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는 물론 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저는 시초가로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였고 반드시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3,000원의 명확한 지지 라인이 보이는데 이 3,000원 마저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상한가를 찍었다가 좀 조정을 주었죠. 네, 이 부근에서 저는 3,400원 부근에서 청산을 하면서 단 2거래일 만에 약 2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 드려서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나리오 매매란 재료의 캐파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다. 그래서 승률이 그만큼 높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매매 기법인데요. 이전에 뉴스를 또 파악을 하고 재료가 어느 정도 큰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해서 2거래일 만에 20% 넘는 수익률을 또 기록해 내셨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매매법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요.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문가님 생방송 중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전문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9시 안짝으로 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1월 3일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죠. 그렇네요. 물론 중간에 반등을 한 번씩 보여주기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따른 그런 일시적인 상승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따른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FOMC를 앞두고 조기 긴축 우려에 대한 글로벌적인 그 위축 심리, 투자 위축 심리가 너무 만연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전쟁 해결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또 다시 한번 더 얼어붙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금일 이 미증시의 영향과 그리고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들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에는 코스피가 3,800포인트마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선을 무너뜨렸는데요. 앞으로의 또 하방이 남아 있을까요?
네, 우선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오늘 수급상을 보면 개인마저 팔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금일 네. 그 기관 투자자들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자, 코스피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3,300포인트까지 작년에 한때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2,8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금일에 이렇게 2,8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에 2,780포인트에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지지선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터치를 하고 상승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80점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만약에 네. 내일 2,780포인트마저 무너진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지지 라인은 2,5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도 되는 게 앞으로 남은 이 행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도 있고 네. 그리고 FOMC 결과에 되게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조기금리 인상과 그리고 그 긴축을 한다라는 이슈는 작년부터 1년 동안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저는 반드시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FOMC의 회의 결과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시황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 앞서 보셨던 손오공 같은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이 검색창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아래 보이는 현재 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는 없지만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9시 전까지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전문가님과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지난주죠. 공장 화재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을 하기도 했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었네요. 겨박제를 또 보이면서 오늘 7%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코스닥의 시총 1위를 또 탈환하면서 상승을 했던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면치 못했습니다. 그룹주들 좀 더 살펴볼까요? 에코프로는 10% 하락세, 에코프로 H에는 8.6%로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하락세가 있었네요. 전문가님의 평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LG화학과 삼성 SDI 더불어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 주말에 청주 오창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 속에 금일 5%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악재는 악재이지만 단발적인 악재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청주 오창과 포항의 두 군데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 매출 관련해서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악재로 보고 있고 이게 지속적 가능한 악재였다. 뭐 6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린다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단발적 이슈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재가동까지 제가 아까 전에 좀 시간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요 화재 관련해서
보험까지도 드러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그렇군요. 따라서 네. 금전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금일 40만 원의 이 저항 라인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종가가 4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이시라면 저는 단타급 대응 말고 단기급으로는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섹터 관련해서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장주격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 보고 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빠져서 더 빠지려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 긍정적인 전망을 예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네. 만약에 단기급, 중장기급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단타급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5일 이평이죠. 5일 네. 이평을 돌파 안착해주는 그 타이밍에 좀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데 5일 이평선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차트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 네. 40만 원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준다라는 전제하에 네.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5일 이평이라는 것은 이쪽 5일 동안의 종가 기준에 합산한 그것을 5일 이평이라고 하는데, 네. 5일 이평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해 주었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이 20일 이평까지 이렇게 짧은 구간의 단타적인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차트까지 또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전문가님의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꼼꼼한 전략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톡방이고요. 많은 분들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입니다. 오늘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입니다. 롤러코스터를 좀 보였는데요. 에드바이오텍 오늘 11.569%까지 하락을 하면서 5,95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K옥션과 오늘 등락이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K옥션은 상한가, 에드바이오텍은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시장 흐름에서 나왔다라면은 과연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자꾸 차트를 보게 되는데, 네. 금일 이 시장에 눌리는 그런 지수 하락 속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승하려다가 결국에는 21 이평 저항을 맞고서 바로 5,600~800원까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은 사료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죠.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량의 5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큰 그 식량 대국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료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면 네. 반드시 수혜받을 종목이고, 그리고 얘가 동물 관련해서 그 사료 관련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시기를 좀 잘못 만나서 이렇게 좀 하락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시가 6,600원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미리 좀 상장을 해 있던 종목이라면 오늘 같은 테마에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신규 상장한 에드바이오텍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스캔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지만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브라질 진단키트 공급 계약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휴마시스 5.12% 상승세 보였습니다. 17,45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미크론 다시 괜찮아진다라는 소식 속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슈만 붙어준다라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크게 연상을 가고 상한가를 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화제 같은 이런 생필품이 되어 가면서 좀 이런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크게 힘을 못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휴마시스가 이제 64억 원이라는 그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시총이 약 500억 정도, 시총이 1,3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정도가 되죠. 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매출액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키트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필품 관련주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연상을 가려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그렇게 된다라면은 진짜 좀 크게 움직여 주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도할 만한 테마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슈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 정지가 됐더라고요. 휴마시스가. 왜 그런 거죠? 예,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1,366억 원의 계약을 한마디로 매출액의 300%의 대형 계약을 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아마도 내일 크게 갭상승 시작해서 만약에 이 네. 19,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저는 한 번쯤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과 계약을 또 한다라는 소식인데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에 정말 약세 흐름이었잖아요. 내일 셀트리온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셀트리온은 좀 다른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었던 것인데 네. 분식 회계라고 네, 분식회계 때문이죠. 해서 이제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5번 정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벌써 12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네. 못 해봤지만 네, 그래서 요 이슈로 인해서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셀트리온 관련해서 저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빅 네.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 뭐 네, 신라젠처럼. 이러면은 네. 전 국민이 아마 들고 일어서겠죠. 네. 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네, 또 모르는 것이라 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의견을 하겠습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엿봤는데요. 여기까지 휴마시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바이오텍입니다. 이 아라마크와 바이오 음식물 처리기 멈스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한창 바이오텍이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5.7% 상승한 가운데 1,650원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네요. 장 초반 1,545원이었던 시초가에서 9시 반 부분부터 좀 급등세를 보였어요. 2,000원 선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좀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지만 5.7% 윗골이 좀 단 5.7%예요. 한창 바이오텍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창 바이오텍을 보게 되면은 여기 차트를 좀 봐주시면은 네. 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네, 어,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투자 한마디로 환기 종목? 네, 네. 관리 종목이 되기 전 단계인데 옐로우 카드 받기 전인 거예요.
재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기 종목에 지정이 됐다라는 건데 굳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들고 계신 주주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아라마크라는 기업이 전 세계 3위 이렇게 되는 푸드 서비스 기업입니다. 연매출 17조 원으로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인데 이 기업이 아라마크가 우리 국내에 350개 정도 되는 이 단체 급식소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창 바이오텍이 멈스라는 음식물 처리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큰 상승을 이끌어 주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만큼 재료의 크기는 컸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가가 환기 종목이다라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1,500원 라인 지켜주는 선에서까지 만약에 1,5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정말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창 바이오텍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보라는 게 손절을 해야 된다 이야기이실까요? 1,500원을 이탈한다라면 1,500원을 네, 이탈할 시에 기회를 줄 때 수익 실현하고 어느 이렇게 정도는 빠지시는 것을 저는 빠져나와라 추천을 라는 드릴게요. 이야기. 네, 굳이 위험한 종목이 엄청 많은데 네.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이지만 이 한창 바이오텍에 대한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B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80억 규모의 출자 소식 속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BDI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신재생 바이오 사업이 기대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8.2%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1,525원이었던 주가가 2,000원 선 가까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 그 위로 윗골이 조금 달지만 8.2% 상승세 보였네요. 이 뉴스는 어느 정도의 호재입니까? 제가 볼 때는 BDI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등 뭐 보조기기 설비에 대한 뭐 설계 및 제작을 한다. 그리고 이제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풍력에너지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이 친환경 테마로 좀 묶여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1월 17일 날 신주 인수권과 그리고 전환 사채를 해서 재무구조 개선 속의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금일에는 최대주주 안승만 회장의 80억 원 출자 소식에 그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좀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이 네. 종목은 옐로 카드 종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 종목. 아, 이라고 떠 있죠. 떠 예. 있네요. 투자 관심 네. 종목이라는 거는 네. 한마디로 상패 직전에 너네 두고 볼 거야. 만약에 재무 구조가 개선이 안 된다면은 네. 너네 상장 폐지를 할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인 종목인데 그렇다면 이제 상패 시즌을 맞이해서 3월이 되면은 정말 상패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줄 때, 기회를 줄 때 빠져나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미래가 모멘텀에 좋고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BDI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확실한 매매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생방송 중에만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입장이 조금 더 빠르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이 종목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신뢰감이 가는데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단연 화두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27일 날 상장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상장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테마에 집중을 했었을 때, 또 어떤 종목에 컨택을 했었을 때 우리의 주식 계좌를 좀 빨갛게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테마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필살기 코너에 이 이슈를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간 수요 예측에서 1경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러니까요. 네, 1조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1경이라는 정말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그런 금액이 기간 수요 예측에서 몰리면서 네. 청약에 흥행을 했죠. 114조가 넘는 그런 자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악재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모든 수급을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이런 테마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과 반도체 백신 산업 지원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정책 수혜주가 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2월 18일이면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네. 각각 정해지게 되는데, 양 대선 후보님들께서 이 전기차 충전소 공약을 세워놨습니다. 공통된 그런 공약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또한 26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테슬라가 이 100만 대를 팔았다라는 소식 속에 작년 이 주가 흐름을 보다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 테슬라 실적 발표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좀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올 한 해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기울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후에 또 다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테마가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융합되어서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 3까지 개발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국책 사업으로서 레벨 4를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애플 또한 지지난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 테마를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자율주행 테마를 또 눈여겨본다고 하시는데,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뭘까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네.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종목을 컨택을 해야 그렇죠. 네,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내 계좌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단 한 종목이라도 없다라면 지금 이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계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률을 줄여주고, 그리고 수익권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을 좀 추천하려고 이렇게 블링크로 해놨습니다. 아, 네. 이 종목 지금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힌트만 주시는 건가요? 힌트만 드리도록 할까요? 아, 정말요? 저희야 방송 중에 또 알려드리면 가장 좋고, 아니면 뭐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만 또 정답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네. 전문가님, 일단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네. 모바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차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시장에서 VR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에서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메라 시장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은 38%, 그리고 영업이익은 282%가 상승하는 그런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 자율주행 네.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장 확실시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신다라면 제가 시원하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벌써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이 카메라 모듈 부품주들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약세 흐름을 타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LG 이노텍 또 카메라 모듈 부품주의 또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LG 이노텍 오늘 약보합권, 엠시넥스 보합권, UTI, 라온피플, 엘컴텍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캠시스, IM, 디지털 옵틱, 파트론, 세코닉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화전자, 파워로직스, 제용솔루텍, 옵트로텍 정말 많은 카메라 모듈 부품주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블링크 이 처리가 되어 있는 종목을 해주셔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 모르거든요. 이 말한 종목 중에 있습니까? 지금 나온 종목 중에 있는 것도 같고요. 네, 한번 없는 것도 같고요. 네네. 굉장히 미궁석으로 빠지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출액과 이 실적이 굉장히 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만큼 더 상승을 했다고요?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네. 우선 아까 전에 처음에도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나리오 매매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 재료의 크기가 자율주행 테마가 얼마나 큰 시장이냐라고 하는 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요즘 뭐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정도, 레벨 1 정도의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크루즈 말 그대로 속도만 조절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차선 변경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은 전기차 발전과 그리고 수소차 발전 이런 모든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이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예. 좋습니다. 저도 지금 정답을 모릅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힌트만 주고 계시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좋은 거 많이 알죠. 이 시장 확대될 거라는 거 모두들 알고 있죠.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언제 정답을 올려주실 예정이십니까? 내일 아침 개장 전에 제가 네. 알려드려서 이제 매수 타점, 공략 타점은 어디다, 매수 타점은 어디다, 네. 매도 타점은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거기에 따른 설명을 다 상세히 전략을 상세히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방송 중에 갑자기 히든 종목을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관심 종목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카메라 모듈 부품주, 매출 실적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9시까지 방송을 해주시는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또 전문가님께서 장시작 전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방산 관련주 이야기를 또 해주실 예정인가 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시황에서 브리핑 드렸다시피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좀 많은 내재적인 그런 갈등이 있겠지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크게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좀 우려감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발 가스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송유관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자리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을 좀 관심 있게 해야 된다.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원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나왔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네. 러시아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투 배치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력 증강을 위해서는 무언가 좀 방산, 그 탱크라던가 아니면 전차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구비를 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그 석유시설 피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유가도 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드려서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됐는데, 원자재 관련주들 좀 단타적으로 공략을 할 좋은 테마이고,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 이 방산 관련주들 또 원자재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단타적으로 전문가님께서 접근을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함께 전략 받아가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또 키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투자 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주린이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차트를 보는 가장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짧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네. 이평선들을 보는 그런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뭐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차트를 좀 우선 켜보면은, 네, 현재 삼성전자 차트를 켜주셨네요. 우리 국민주죠, 국민주. 네, 국민 주식이죠. 네. 네, 유일무이한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는 이때, 자, 이평선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자주색 네. 5일이라고 써 있고, 네. 10이라고 파란색이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이라고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120 회색인가요? 네,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요 이평선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5일 동안의 종가 기준을 합산한 그 점을 찍어서 이평선을 만들게 되는데, 5일 이평은 단 5거래일 동안의 그 종가 기준을 합산한 숫자이고, 그리고 10일 이평은 또 거기에 10일 동안의 그 종가를 합산한 그런 라인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자, 5일 이평선과 그 5일 이평선을 좀 단기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0일 이평선을 중기, 120일, 240일 이평선을 좀 장기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를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골든 크로스까지 듣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골든 크로스를 비롯해서 5일 이평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인데 떨지 않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